안녕하세요. 1강 영어 어순의 규칙 및 도치 구문을 설명할 크롱 잉글리시의 류한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 오리엔테이션 기억나시나요?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강의를 들어야 하는 대상, 그 다음에 강의 방식,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목차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들으셨다면 왜 구문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구문 독해에 대한 원칙이 잡혀있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조금 같이 정해서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하면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아마 그런 것부터가 벌써 막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같이 정리해 볼 테니까 조금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일단 펜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펜, 검은색, 빨간색입니다. 이 검은색, 빨간색 두 가지 펜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딱 요 두 가지 펜만 들고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해라 하는 거에 맞춰서 표시만 해 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동사입니다. 왜? 우리가 동사를 이야기할 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를 어떻게 표시하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검은색 펜, 빨간색 펜 요 두 가지만 들고 수업을 들으라고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전치사를 좀 볼 건데 전치사, 우리가 at, in, on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설령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더라도 용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전치사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동그라미 싫어하는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자, 제가 절이라고 적었죠. 근데 절이란 말이 어렵다. 문장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문장, 즉 절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라 괄호 쳐주세요. 흰색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 네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구문이라고 적을 거예요. 우리가 그 구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특수한 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수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친숙한 구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진행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표시를 한다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뭔가 친숙한 표현은 아닌데 친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고 외우기 어렵고 그런 구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 역삼각형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다섯 번째는 저희가 어떤 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식. 우리가 수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특히 분사. 제가 앞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명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에 대해서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제가 나중에 후치 수식할 때 한번 또 이야기할 건데 후치 수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분사 지금 나온 것처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당겨줄 겁니다. 당겨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수업 들으면서 요 5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눈여겨서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영어 어순의 규칙이라고 돼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설령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고 해도 이렇게 주어 동사라는 거는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순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순서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그러면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볼 건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냐? 라고 한다면 only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명사 또는 대명사라고 저희가 이야기해요. 명사. 명사는 저희가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죠? 의자, 책상,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명사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희가 딱 주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품사입니다.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죠. 자, 두 번째, 해석.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은는 이가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은는 이가 붙는 말들을 저희는 주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밑줄 쳤지만 동사 찾기. 자, 동사 동그라미 쳐볼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동사 찾는 거. 왜? 제가 예전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했지만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문장은 이 정도의 문장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길고 어려운 문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1, 2, 3, 4, 5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원칙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첫 문장. The leaf will turn red soon 돼 있죠. 지금 동사 보세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V 표시하라고 했죠. 동사 뭡니까? will turn입니다. 조동사와 우리가 동사가 같이 있을 때 동사로 저희가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뭇잎이 빠르게 죄송해요. 나뭇잎이 빨갛게 색이 곧 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Infants imitate the facial expressions of their parent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동사가 imitate예요. 주어가 infant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전치사 어떻게 표시하자고 했죠? 전치사 동그라미 치자고 했죠. 그래서 유아들이 imitate 뜻은 모방하다예요. 뭘요? 얼굴 표정을 모방해요. 누구의? 그들 부모의 얼굴 표정을 모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Some people handle their stress by exercising. 몇몇 사람들은 handle, 동사예요. 다룬답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다룬대요. 그 전치사 있죠. by. 뭐 하라고 했죠?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by exercising.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표시에 대한 연습. 아까 제가 5개 이야기했던 것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표시했던 것에 대한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지셔야 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실력이 느실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1번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도치구문, 두 번째 구문을 이야기할 겁니다. 도치구문,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보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에요. 도치구문은. 왜? 아니 도치 이거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개념이고 문법책에서 봐도 굉장히 뒤편에 나온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치구문을 그럼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왜 여기에 넣었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라면 그냥 주어와 동사가 순서대로 쫙 이렇게 움직여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치구문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도치구문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속 구문 독해를 하시다가 나중에 봐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원칙을 잡지 못하고 멘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치구문을 지금 미리 보고 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요거 동사 그 다음 주어죠. 그래서 동사와 주어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봤던 주어 동사 순서에서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어 동사의 순서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잘못됐음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자, 여기 표시한 거 볼까요? 문장의 주어. 이 주어가 동사 뒤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벌써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바뀌었구나. 위치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반대로 찾으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첫 번째는요. 동사 플러스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조동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는 해드릴 건데 특히 이 두 번째 경우와 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이 언제 적용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적어둘까요? 보통 일반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도치 구문이 될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벌써 이야기할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Never did the students think that they would fail the ex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그냥 never를 보세요. never가 명사인가요? 아니죠. never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도부사라고 제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로요. 그러면 never did 벌써 어순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어 동사 그 어순과는 벌써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never did the students think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동사는 아까 말했던 이 think예요. 생각하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never라는 부정어가 앞에 와서 그리고 이 did라는 그런데 이 did는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여기 있는 조동사에 해당을 합니다. did는 제가 이건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동사에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어줄 때 특히 시제를 과거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았다. 그랬을 때 I didn't eat pizza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 it에 대해서 형태를 바꾸지 않죠. 왜? didn't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didn't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시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did도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조동사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와 다르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도 나와 있죠. 문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문장 that they failed the exam.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서 이렇게 뭔가 실패할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On the island of Hawaii live some of the colorful birds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n the island of Hawaii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와이 섬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전치사 on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주어가 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주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사는 li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살다라고 하는. 그러면 live 뒤에 보시면 sum up. 그리고 아까 전치사 이야기했죠. 전치사 우리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자고 했죠. 네, 여기서부터 on도 그렇고요. of도 그렇고 of 그리고 여기 in까지 우리가 다 전치사로서 저희가 표시가 동그라미 표시를 지금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가 주어 동사의 그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라는 것 일단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계속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So excited were the guests when the host finally served the cuis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so라는 애가 명사인가요? 아니죠. so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아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벌써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와 다르다. 도치가 되었다. 즉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누가 봐도 비동사인 were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문장 바로 치라고 했죠. 이렇게 자, when the host finally served the cuisin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마침내 그리고 serve 동사 요 문장 안에서 또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침내 어떤 요리를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 손님들이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지금 도치구문을 일단 이야기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에서 이미 뭔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나중에 어떤 도치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 또는 뭐 심화된 부분을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데
아까 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뀐 게 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에서 뭐라고 적혀있어요? 안 바뀌었대요. 그런데 그럼 안 바뀌면 대체 왜 도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다른 어떤 우리가 필요한 성분이 앞으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동사 앞에 주어가 되는 명사가 아닌 또 다른 명사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주어가 가장 앞에 온 게 아니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닌 건 일단 도치라고 보셔라. 그게 일단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 맨 앞에 있는 명사 특히 뭐일 때 이 오라고 해서 즉 목적어라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필수 성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목적어가 문장 앞에 위치할 때 중요한 건 주어가 가장 앞에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A new car she bought last week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동사 bought가 있죠. buy의 과거로서. 그런데 누가 봐도 new car she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차가 그녀? 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는 사실 실질적인 목적어는 여기서 a new car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지난주에 새로운 차를 샀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쓰냐 대체? 아니 왜 굳이 주어 동사 놔두고 목적어를 앞으로 빼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딱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녀가 산 게 뭐라는 거예요? 새 차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자, new command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새로운 명령. 서로를 사랑해라. 일단 우리가 동사부터 표시하면 give. 저희가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주다. 그 다음 love. 우리가 동사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명령문이죠. 어쨌건 중요한 건 I라는 게 명확한 우리가 주어로서 대명사가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I 앞에 또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목적어가 가장 앞으로 빠져나온 도치구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이에요. One thing my grandparents left to me and it was more priceless than unfortunate their portra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ne thing이 있고요. my grandparents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명확한 명사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주어가 가장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left라는 동사 live라는 동사의 과거입니다. live. 그런데 우리가 이 live가 L-E-A-V-E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형이에요. 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여기 to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겼던 것은 하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it is more priceless than my fortune. 그리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was 비동사죠. 과거. 그리고 더 가치가 있다. 뭐보다. more than. 요거는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제가 아까 전에 그 구문에 대해서 세모로 표시를 저희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뭐보다 어떠한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사진이다라는 말이에요. 뭐 초상화라고 저희가 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일단 계속 표시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아닌 것 이게 훨씬 더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이렇게 이 원칙에 대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일단 계속 주어 동사 따지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가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also we provide yoga lesson taught by experienced instructors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we 대명사죠. 명확한 주어네요. 그러면 동사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provide 제공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 수업을 제공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taught라는 게 teach, 여러분들 3단 변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동사 원형,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 제가 이렇게 괄호를 치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by 뭔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치사죠. 전치사는 저희가 뭐라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가 수업을 제공하는데 뭔가 좀 경험이 있고 숙련된 어떤 그 지도자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요가 수업을 제공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 쳐주세요. 이 분사가 앞에 있는 이 요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수식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숙련된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어떤 요가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계속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that humanize writing is boring to the listener and to the reader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장이 길어질 때가 문제라고요. 문장이 짧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동사 찾는 거는. 근데 문장이 자꾸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동사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문장의 흐름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generalization, 요 명사입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명사니까 얘는 명확하게 지금 주어예요. 그러면 명사, 자 일반화인데 무엇이 없는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without 뭐예요? 전치사죠. 뭐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이 없는 일반화예요.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자, 그리고 이 that도 제가 한번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왜 괄호를 치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 저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관계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치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괄호 쳐주셔야 됩니다. humanize writing. 우리가 뭔가 글쓰기를 뭔가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humanize가 뭔가 인간미 있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도 벌써 동사가 있으니까 한번 표시를 해 주셔야겠죠. 뭔가 글쓰기를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 예시가 없는 일반화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겠지만 그만큼 주어 쪽이 길어진다는 걸 지금 또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여기서의 동사, 전체 동사는 뭐가 돼요? is. 즉 우리가 비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화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지루하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전치사 to 동그라미 치셔야죠. to the listener. 우리가 말하는 듣는 사람, 즉 청취자나 그리고 또 누구에게? to the reader. 그리고 독자들에게라는, 독자에게란 말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루하다는 말이에요. 지루함을 준다는 거죠. 뭐가? 일반화가. 그리고 그 일반화가 어떤 일반화가 있습니까? 뭔가 글쓰기를 인간미 있게 만드는 구체적 예시가 없는 일반화라고요. 지금 정도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나돈니라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돈니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래요? 나돈니 A, 버로소 B 이런 표현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 미리 일단 세모로 치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not only were their athletic talents superior, the Cubans appeared even stronger from just the color of their uniform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not only를 제가 쳤는데 명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월이 동사잖아요. 아, 동사가 가장 앞에 왔구나. 결국 무슨 구문이다? 도치 구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운동 재능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구문.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not only A 벌써 B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그런데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벗이 없는데요? 네,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벗의 역할을 얘가 합니다. 쉼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운동 재능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자, 쿠바 사람들, 쿠반 사람입니다. Cubans appeared. 보인대요. 어떻게 해요? Even stronger. 심지어 훨씬 더 강하게 보여요. 뭐로부터요? 자, from. 전치사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Just the color of their uniforms. 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유니폼 색깔로부터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운동 능력도 특출 나게 좀 우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쿠바 사람들이 그들 유니폼 색깔로부터 훨씬 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하는 건 결국 뭐다? 유니폼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문장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성 원리, 즉 어순이겠죠. 그 다음에 도치 구문, 요 두 가지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장, 어떤 그 문장들을 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인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먼저 뭐를 의심해봐라? 도치 구문을 의심해봐라. 네, 오늘 배운 건 딱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알려고 하시면 더 머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알아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짧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배운 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실력을 쌓아가는 기반이 하나 둘씩 조금씩 생겨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